미 로키드 마틴 후의 한 기술력. 할 말 잃었다. KF-21 국산 엔진 특허 독점 생산. 세계 최대 규모 생산 F-35속도 능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하나가 높은 기술력을 내세워 전투기 눈과 심장으로 불리는 레이더와 엔진 양산에 나선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5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F-21 총 20대와 기술교범 훈련 등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다. 하나시스템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능동형 이상배열 레이더를 KF-21에 탑재한다. 알스의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첨단 레이더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장비로 꼽힌다. 기존 전투기에 달린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공중과 지상의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5년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국내 기술로만 알스 레이더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나시스템과 개발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인 2020년에 시 제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기술력을 증명했다. 이후 국내외에서 약 200소티 이상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용 알스 레이더 성능을 입증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유일 항공엔진 전문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하며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5,562억 원 규모의 KF-21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 우리 군의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 제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창원 1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45년간 축적한 기술로 향후 독자적인 항공엔진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항공산업이 제2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특히 KF-21 개발에 600여 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는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점차 국산화율은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장 이후 처음으로 개발되는 전투기로 최신 항전 장비와 첨단 소재, 기술들이 적용돼 있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항공엔진 개발 로드맵 연내 수립. 민관 군 뭉친다. 공군, 국립과학기술연구소, 기업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을 국산 전투기에 적용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항공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조영희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연석 방위사업청 서기관, 이용철 공군 항공기술연구소장,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90,000원 6,002.11%, 첨단엔진 사업단장,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18,160원 452.54%, 가스터빈 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조 교수, 장원준 산업연구원 박사, 김유일 국방과학연구소 부장, 김재환 항공우주연구원 부장이 나섰다. 심연석 방사청 서기관은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선진국들은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다수의 무인기에 탑재될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KF-21을 기반으로 향후 6세대까지 나아갈 계획이나 국제조약 때문에 군용 가스터빈 엔진의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국산 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 7월 첨단 항공엔진 개발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작년 10월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개념 연구를 통해 1만 5천 파운드 이상급 항공엔진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초기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용철 공군 항기소장은 미군은 현재 F-35 전투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5세대 신형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F-35를 운용하는 한국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같은 배제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다. 국산 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엔진의 개발 과정에는 개발 이후 실제 양산을 맡게 될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던졌다. 업계는 항공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 양산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산업 파급 효과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은 자사는 1만 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이 있고 미국과 유럽의 R&D,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항공 엔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현재 25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센터장은 과거 라이센스 생산 단계를 넘어 지금은 1650 도급 가스터빈을 직접 개발해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다. 관련 인프라도 모두 갖춘 상태라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역량을 항공 엔진 분야에 접목, 국산 무인기 엔진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3. 북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북핵 대표 통화, 다노이 대응 공조. 최근 대남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을 날려보냄에 따라 26일 오전 한미일 대북 담당자가 긴급히 3자 유선 협의를 가졌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은 정박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통화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북러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으나 적재물 무게가 10kg까지 나가는 만큼 급강하 시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한국에 온 것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핵항공모함도 자신들의 미사일 사거리 체계 내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며,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전단이 재차 살포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이자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물리적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봤다.